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고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은 이런 포물선의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 그쵸? 그리고 이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론 a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생긴 것 뿐만이 아니라 뭐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생긴 게 x제곱의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x 2차항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0, y축 고등학교에서는 y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x 이퀄 0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내는 거고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다 라는 얘기고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뭐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 있고 y는 2x제곱이 있다면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y는 x제곱이 이런 정도로 생겼다고 한다면 y는 2x제곱 같은 경우는 얘보다 조금 더 좁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2x제곱은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래프가 생겼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차의 개수와 상수항까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m, 얘가 0이 되는 x값 n, m을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야. 원래 이렇게 돼 있을 때 꼭지점이 0,0이었거든. 근데 꼭지점이 n,n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x쪽으로 m만큼 y쪽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원래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0,0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뀌지 않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를 결정하고 절대값에 따라 가지고 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넓을 건지 좁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이 만약에 같다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1번 이 포물선과 2번 포물선은 모양은 같습니다. 모양.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꼭지점이 이제 m, n으로 왔기 때문에 x로 n만큼 y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식의 이제 그래프를 만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런 그래프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꼴이라는 거는 완전제곱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관한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뭐 600번까지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확인할 거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꼭지점의 좌표하고 축의 방정식을 좀 빨리빨리 알아보는 것을 연습 한번 해보면, 이거를 뭐 이렇게, 이런 꼴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꼭지점을 좀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는 거야. 알겠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묶어줄 필요가 없겠지.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고 나면 1차항의 반절의 부호 반대가 꼭지점의 x값입니다. 즉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반절의 부호 반대이니까 강주는 얼마예요? 그렇죠. 1 이렇게. 그러면 y 꼭지점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는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얼마예요? 그치.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꼭지점의 x값이니까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김선호. 마이너스로 묶는다고 알겠지?
마이너스 묶으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4로 바뀌겠지. 그쵸?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 2가 된다. y값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4, 8 마이너스 4가 되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하영이 2로 묶으면 여기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 하시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18 마이너스 36 더하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8에다가 5가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내가 한번 판단해 볼 때는 얘가 최고창이 양수니까 양수로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가 뭐라는 얘기니? x 이퀄 바로 3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x 이퀄 3이니까 맞지? 그러면 x가 3보다 작은 이 동네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쪽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를 빨리 내가 구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내가 알아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는 함수, 2차 함수부터는 절대 외워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프를 내가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돼? 알아먹으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민서, 마 3으로 묶으면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럼 꼭지점 좌표는 뭐가 되겠어? x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 반절의 부호 반대라고 해.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6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뭐 3에다가 얘니까 마이너스 1,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최고창이 음수니까 위로 이렇게 굴러갈 것이고요.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x 이퀄 마이너스 4가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가 마이너스보다 큰 이 동네는 뭐 한다고? 감소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증가에 포함돼도 상관없고요. 감소에 포함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은 어디냐?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이제 관계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 같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이런 모양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맞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y 자리에 0을 딱 집어넣으면 2차 함수가 뭘로 돼버리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바뀐다고 보면 되겠지.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에서 y 값이 0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0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함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고 이퀄이 있다라고 하면 네모라는 함수가 있고요. 세모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모라는 함수와 세모라는 함수는 당연히 얘들아 뭘로 나타나겠어? 그래프로 나타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네모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런 함수다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세모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네모하고 세모가 같다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 이 점과 이 점을 말하겠지. 왜 그러냐면 이 점은 이 네모 함수 위에도 있고 세모 함수 위에도 있잖아. 맞나요? 이 점 같은 경우도 네모 함수와 세모 함수에 같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러한 점을 교점이라고 부르고 교점. 교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교점은.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다. 이거 분명히 뭐예요?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얘를 방정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뭘로 보겠다는 거냐? 선생님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왼쪽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함수야. 그리고 오른쪽 함수는 y 이퀄 0이라는 상수 함수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1, x-1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x값이 1일 때하고 x값이 2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x축이라는 거는 x축은 y값이 0인 곳입니다. 맞죠?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y값은 반드시 뭐야?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쪽에 어떤 함수가 있고 얘가 0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얘를 앞으로 뭐라고 볼 거냐? x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2차 함수하고 여기 있는 x축이 여기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x값 1이고요. 여기가 x값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지? 그런데 이거를 얘를 함수로 보지 않고 그냥 이 x값이 0이 되는 x값, 즉 이거하고 이것만 딱 그냥 구하는 거를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어쨌든 이퀄이 있고 좌변과 우변에 숫자나 x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뭘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고 두 함수의 교점을 찾으라 라는 말이라고 보면 돼. 알아듣겠지? 자,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은 만나는 이 두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교점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뭐하다고 같다고. 즉 여기 있는 이 알파라는 값과 여기 있는 베타라는 값은 왜? 여기 있는 애가 즉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알파하고 베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불렀어? 근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관계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시켜서 이거를 이 a라는 첫 번째 함수, 얘를 두 번째 함수, 즉 2차 함수와 이 y 이퀄 0이라는 두 함수의 이퀄은 같은 점, 교점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뭘로 봐야 된다고 얘들아?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봐도 괜찮지만 조금 더 좋은 거는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y 이퀄 0이라는 두 함수의 같은 점 찾기,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이제 앞으로는. 알겠지? 그러면 이거에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한번 해봐서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겠고요. 판별식이 당연히 0일 수도 있고요. 판별식이 0보다 뭐일 수도 있어? 작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죠.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나는 알고 있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거는 함수 입장에서는 교점이라는 거야. 알아듣겠어? 뭐의 교점?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의 교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라는 거는 0이라는 거는 x축이야. 알겠지?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x축이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x축과의 교점이 2개일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판별식이 0이면 1개일 거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으니까 실근은 0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래프가 x축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거냐라는 게 포인트거든. 당연히 얘는 교점이 2개니까 이러한 모양이 돼야 되겠지. 최고창이 양수라면 이런 모양, 아래로 볼록하면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최고창이 음수라면 위로 볼록하면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판별식이 0이라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야.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포물선이 정확하게 꼭지점이 x축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접해야 되는 거야. 꼭지점이 x축에 뭐 해야 돼? 접하는 이러한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얘는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x축하고 안 만난다 이런 뜻이지. 안 만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최고창 양수일 때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듣겠어요?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말은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봐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뭐 2x로 묶어주면 되겠지. 이것도 인수분해 얘가 0이 되는 인수분해에서 x값을 뭐 하면 됩니까? 구하시면 돼요. 이것도 인수분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얘가 0이 되는 x값을 뭐 하면 돼? 구하면 되겠지. 아셨어요? x축의 교점이라는 게 그 실근. 그치. x축하고 만나는 거는 실근이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인수분해하면 2x로 묶으면 x 빼기 뭐가 돼? 3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0이 되게 하는 애가 0하고 뭐가 있습니까? 3이 있죠. 그러면은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두 개가 되려면 이런 모양밖에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x가 0인 자리, 얘가 x가 3인 자리 이러한 모양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맞죠? 응. 얘도 인수분해해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라는 말 똑같고,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인수분해를 해서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거 써야죠. 완전 제곱식.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지. 그쵸? 왜 그러냐면은 근의 공식 같은 경우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일 때 x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여러분 이거 딱 봐봐. 이거 딱 봤을 때 집중해 집중.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두 개겠죠. 그러면 얘들아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라는 거는 이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이퀄 0이 되는 누구를 구하는 거야? x값을 구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함수에서의 교점이라는 말은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말과 똑같은 게, 우리는 상황 따라서 교점을 근으로 볼 수도 있고 근을 교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야. 교점이 누구냐? x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 얘기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근의 공식. 그렇지. 근의 공식을 쓰는 거지. 근의 공식을 써도 되고, 근데 더 간단하게 지금 근의 공식은 얘들아 내가 뭘 알고 싶을 때 쓰는 거야? x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싶을 때 쓰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근을 x축 어디에서 만나? 잘 들어봐.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은 방정식에서 이제 근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다 잘 들어봐. 근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직접적으로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해서 x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근의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거잖아. 그러면 근의 개수는 누구를 쓰면 된다고?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판별식이 0이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이란 얘기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니까 허근은 실수축에서
교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X축, Y축은 실수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는 근의 개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쟤는 2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 B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4AC니까 12가 돼서 0보다 뭐가 나는 거야?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근의 개수는 몇 개, 교점은 몇 개냐? 2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잠깐 볼게요. 11번. 이 참수가 이렇게 있어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을 해보면 얘는 이 짝수니까 플라임으로 가면 되겠죠. 4분의 D. 그러면 이거의 반절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C 하면 되니까 K값 이게 바로 판별식이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라면은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K가 1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K가 뭐라면 1이면 이퀄 개념이 되니까 얘는 서로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반대로 K가 1보다 뭐하다면 크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설명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X축하고 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접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접하는 거야. 접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애가 반드시 어떤 상황, 얘가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져야 되냐? 완전 제곱식의 상황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근이 몇 개니까? 한 개가 될 거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K값이 얼마인 거 금방 알아요? 1인 거 금방 알겠지? 네.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강주현 맞아? 그러면 K값이 1일 때 정확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상수항은 이건 약간 좀 고급 스킬이야. 상수항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상수항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거는 이거 인수분해 무조건 되잖아. 그치? 상수항이 없으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얘가 0하고 얘가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내가 여기의 값을 내가 알 수 있어. 여기 값은 0하고 2에 강주현 네? 여기 좀 봐. 중요하다니까 굉장히. 자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이 k라고 해볼게요. 이런 함수는 어쨌든 2차 함수는 상수항을 딱 제외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하나는 x로 하나는 얼마로. 그치?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얘가 0하고 2니까 여기는 x값이 1이야. 그러면 얘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k가 붙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얘를 뭐 하는 거야? k만큼 k가 양수면 양수로 이렇게 올리는 거고 음수면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여러분은 뭐를 체크하면 좋냐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을 때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달라붙어 있으려면은 y 값이 얼마큼 올라가면 되겠어 얘들아? 1만큼 올라가면 되겠지. 즉 k 값이 1이 되는 순간 얘는 근이 몇 개가 되냐? 한 개가 되는 거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뭐 하는 거야?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근이 없겠지. 근이라는 거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냐? 이 얘기야. 우리한테는 이제. 알겠지? 왜? 근을 함수화 시켜서 해석하는 연습을 지금 해야 돼. 빨리 갈아타야 돼. 그걸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 근이라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 그 얘기.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이 없어요. 근데 얘가 1이었는데 1보다 적게 올라가. 뭐 2분의 1 올라간다든지 또는 뭐
안 올라간다든지 또는 뭐 마이너스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해되겠어?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면 판별식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난 니네가 조금 더 럭셔리하게 좀 멋지게 재밌게 수업하길 원하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얘가 0이고 얘가 뭐가 되겠니?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가운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은 2분의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2분의 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4분의 뭐가 되겠어? 25가 되겠네. 여기다가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2분의 25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양수인지 뭔지만 판단해?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조금 더 선생님이 이제 왜 이런 훈련을 시키냐면 나는 니네가 정말로 이제 조금 더 실력을 많이 쌓아서 우리가 뭐 어쨌든 고등학교 가서 고쟁이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니네한테 준비를 시키는 거야. 그냥 단순히 이게 라센이니까 이 수준에서만 그냥 딱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플 교과서를 하든 고쟁이를 하든 모의고사를 풀든 뭘 풀더라도 내가 해석할 수 있게 실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 열심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얘들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야. 직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직선도 물론 있겠죠. 이렇게 생긴 직선도 여기서 뭐라고 부르지? y 이퀄 얼마라고 부르는 거야. y축 어디를 지나? 1 지나가면 y 이퀄 1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3 지나가면 y 이퀄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르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거보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직선들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1차 함수라고 부르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2차 함수와 여기는 2차 함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냐? 조금 전에 x축하고 관계를 가졌던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면 이러한 모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양을 한다라는 거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갖다라고 놓는 이 행위가 바로 뭐냐면은 나는 너하고 너의 교점이 누군지 궁금해 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1차를 넘기는 거야. 이렇게 넘기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지.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면 이런 식의 모양이라는 거는 2차식 이퀄 0이라는 꼴이야. 그치? 2차식 이퀄 0이라는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그동안 불렀냐? 2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어. 맞지? 2차 방정식의 꼴로 만들면 나한테 유리한 점이 뭐냐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엄청나게 좋은 카드가 두 장이 있는 거야. 하나가 판별식이고 하나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카드가 있어. 얘처럼 야 너하고 몇 번 만나? 교점이 몇 개 생겨? 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이 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넘겨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에 판별식을 해버리는 거지. 왜? 얘가 뭐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야 너 x 어디에서 만나라는 거는 이렇게 넘긴 다음에 뭘 구하라는 거야? x값 근을 구하라는 말이야. 어디서 만나? 이거는. 근데 너 몇 번 만나자는 거는 횟수가 중심이 되겠지. 횟수가. 몇 번 만나? 근이 몇 개야? 교점이 몇 개야? 몇 개야에 관심을 가지면 판별식을 써야 되겠지. 그게 편하니까. 근 구하는 것보다. 알아듣겠지? 그런데 너 어디에서 만나? 위치가 어디야? 라는 거는 당연히 x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네. 근데 이런 것조차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헷갈려 한다고 학생들이.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거 볼게요. 이런 얘기야. 여기 2차식이 있습니다. 여기 1차가 있어요. 직선의 교점에 x 좌표를 구하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 x값이 궁금해 이 이야기야. x값이 궁금하다는 거는 얘를 갖다라고 놓고 이항시키면 x제곱 넘어오니까 플러스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얘는 좌표를 구하니까 x 위치 어디야 이 얘기야. 근을 구하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아 마3하고 2에서 만나고 그러면 이게 x좌표야. 그럼 당연히 좌표 x좌표를 구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마3을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넣어도 돼 상관없겠죠. 왜? 두 교점이라는 거는 x값과 y값이 똑같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당연히 편하겠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8이라는 곳에서 만나고 2,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라는 이 두 점에서 뭐 한다는 거야? 만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위치관계 한번 나는 알고 싶어. 위치관계라는 거는 너 몇 번 만나 이런 얘기거든. 그쵸? 두 번 만나는지 접해서 한 번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가 나는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x제곱 네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2x가 되고요. 넘어오니까 플러스 뭐가 돼? 4가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이거 판별식 해보면 된다고. 판별식 해보는데 4분의 d를 한번 해보면 4분의 d는 이게 짝수일 때 쓰는 판별식이고요. 그럴 때는 이 짝수의 절반, 2의 절반이니까 뭐가 되겠어? 1이겠죠? 그거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그러면은 4 이렇게 되겠지? a가 1이니까. 그러면 얘는 0보다 뭐해? 작아.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네? 그러면 실제 만나질 않겠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하고 얘를 항상 같다라고 넣는 거야. 그리고 판별식을 쓰는 거지. 알겠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고요.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얘들아, 만약에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실수 전체에서 누가 제일 크냐, 작냐 그 얘기잖아. 그럼 제일 큰 거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제일 크겠지. 최대값, 최소값은 x값이 아니고 y값 이야기야. 무슨 값이라는 게 이제 좀 붙을 거거든. 고등학교 오면 값이 붙으면은 y값 이야기야. y값. 그럼 y값 이야기는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최대, 제일 아래에 있는 애가 뭐가 돼? 최소가 되겠지. 만약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주연아.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애가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되겠지.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꼭지점에 y값이 최소라고 보면 되겠죠. 최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위로 쭉 뻗어 나가기 때문에 최대는 누군지 모르겠지.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얘가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 범위를 나에게 주면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범위를 제한해.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x값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제한을 했어. 범위를 제한한다는 건 뭐냐면 그 범위 안에서만 나는 인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되겠지. 최대는 누가 되겠니? 여기 있는 애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x값이 만약에 1이야. 그런데 범위를 나에게 뭐로 줬냐면 x범위를 0에서부터 3, 0, 3, 1로 줬어요. 알겠어? 그러면 봐봐. 0이라는 친구는 x에서 한 칸이니까 이 정도 된다라고 보자. 알겠지? 3이라는 친구는 두 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정도 봐야 되니까 이 정도가 여기가 3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 x 위치가.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여전히 x 이퀄 어디에서? 1에서 최소야. 그러면 최대는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최소값을 갖는 곳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히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은 선생님이 그려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제 뭐 어쨌든 고1 심화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몇 가지 복잡한 상황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지? 최소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최대값이다. 반대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얘가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은 얘들아 y값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y값은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x 어디에서 최대나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그 x를 fx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야? 그 값을 구하면 그게 y값이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자고. 이거를 이렇게 일단 그려. 요렇게. 알아듣겠지?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가 x값이 얼마인지만 내가 체크하면 돼. 근데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 만들지 말자고. 표준,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지 말고 꼭지점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3으로 묶으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3으로 묶으면 얘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x값은 이거에 뭐라고? 반절에 부호 반대라고. 그러니까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 뭐가 될 거야? 아, 최소값을 갖는 위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아, 너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범위를 나에게 이렇게 줬어. 범위를. 아, 실수 전체가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만 나는 뭐 할 거야? 사용할 거야. 그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거를 먼저 그리라고. 어떻게? 요렇게 그리란 얘기야. 됐지? 여기가 어딘지만 체크하시라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묶을 거 없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뭐라고 해요? 반절에 부호 반대라고. 그럼 여기 x값이 얼마겠어? 1이겠지.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이건 선생님이 fx라고 했으니까 아, f1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 라는 얘기고 최소값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지. 1 집어넣으면은 얘는 1이다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최대값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어. 최대값은 여기에서 1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최대값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마1이고 2잖아. 그럼 누가 더 멀어 얘들아? 1에서? 마1이 당연히 멀지.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f 마이너스 1. 왜냐면 1이 여기면 2는 뭐 이 정도 한 칸. 그냥 한 칸이면은 0이고 한 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될 거니까 아,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겠구나 라는 거 알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5가 최대값이구나 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자, 이런 거 항상 이렇게 그려. 그냥 무조건 그려.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여기만 체크하는 거야. 여기 x값이 얼마냐? 2로 묶으면 얘는 3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의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최소값은 f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뭐 어쨌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누구냐? f 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하고 2라고 누가 더 멀지 그 얘기야. 누가 더 멀어 당연히? 1이 당연히 멀지. 얘는 마이너스 1.5잖아.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은 바로 옆에겠지. 1은 한참 가야 되겠지. 이렇게 한참 이렇게. 알아듣지? 그러면 F1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최대값, 최소값.
오케이.